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주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충북 홀대론을 언급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주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한 이후 다시 충북을 찾은 만큼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청주를 저희 지도부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 그리고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정부 초대 내각에서 충북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도 충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노력이 아니고 명백한 충북 홀대이자. 장동혁 대표는 충북이 지리적 이점이 있다며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청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공항공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 활주로의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한 뒤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확장은 충청권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도 방문해 청주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거대 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신기, 호국 신산으로서 미래의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이딴 지역 방문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나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회의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고압적 태도나 과도한 질의로 공무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의회와 행정기관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의원의 언행과 업무적 부담이 고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개선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충북교육청 내부 문제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범 위원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행감장에서 고인의 실명을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허창원 전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청주시는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가 CTS 정차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선물로 사과를 돌린 충주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과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총 113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 세트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받은 선물을 전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도내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 한 명이 트럭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영동과 청주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종합 이환 기자입니다.
옥천군 동해면의 편도 2차선 도로. 한 차선에서 마라토너들이 줄지어 뛰어갑니다. 몇 분 뒤 이 지점 인근을 뛰던 청주시청 소속 20대 마라토너 A씨를 8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흘간 충북을 종단할 예정이었던 마라톤 대회 첫날. 당시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제해 2차로에서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옮기면서 A씨를 친 겁니다. 고령 운전자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사고 직후 대회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되게 유망 선수거든요. 에이스 선수고 가장 잘 뛰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한국 마라톤을 좀 한번 이끌어갈 선수 같은데 그게 이렇게 사고가 나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오늘 낮 12시 30분쯤 영동군 심천면에 위치한 옥천 4터널에서 60대가 몰던 25톤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청주 분평동의 한 삼거리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인근 전자제품 판매점으로 돌진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공단거리인 SK로 일대에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스마트 에너지 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가장자리는 공장들과 공터로 삭막하기만 합니다. 인도 옆에는 그나마 완충 녹지가 조성돼 있지만 이마저도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내년 11월부터 청주의 제2가로수길로 재탄생합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SK로 도시숲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외북동에서부터 송절동까지 이어지는 SK로 3km 구간에 가로수길과 녹지가 만들어집니다. 청주시의 상징나무인 느티나무 2,000그루를 포함해 화살나무와 낙상홍 등 관목까지 모두 8만 그루가 식재됩니다. SK하이닉스의 환경공원의 일환입니다. 가로수길을 조성을 해서 도시의 온도를 조정하고 또 미세먼지를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도시숲을 만들고 또 건강한 청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역시 SK로 도시숲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미세먼지 3.6톤이 줄어들고 또 온실가스 연간 800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청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한편 SK하이닉스는 스마트 에너지 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번 도시숲 사업을 비롯한 6개 환경 사업으로 상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시가 주식회사 오창 인텔리전스 파크 컨소시엄과 청주 오창 제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원구 오창읍과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사업비 2조 2천억 원을 들여 480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오창 제4 일반산업단지는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신산업 중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 인텔리전스 파크 컨소시엄은 출자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청주시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이른바 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오창 CEO 회원의 날 행사가 오늘 지역의 한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금만이 오창 산단관리공단 이사장과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오창의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화합과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 회원들은 또한 유니세프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도 동참했습니다. 단양에서 전통 디저트 양갱을 주제로 한 독특한 축제가 처음으로 열려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밤양갱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축제는 전통 문화와 MZ 감성이 만나 단양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단양이 달콤한 향기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양을 방문한 한성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MZ들에게 큰 인기를 끈 밤양갱이란 노래와 지역명을 결합한 축제를 제안했고 단양군이 전통과 청년 문화가 어우러진 K 디저트 페스타로 완성한 겁니다. 무대에서는 단양갱 밴드 음악제가 열려 젊은 감성을 더했고 궁중병과연구원은 조선왕실의 병과를 재현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전통 양갱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로컬 디저트 와인과 한방차, 농산물, 퓨전, 간식 등을 선보여 단양의 맛을 새롭게 알렸습니다. 우연하게 오게 됐는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제가 내년이든 매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양군은 이번 페스타를 계기로 단양을 힙한 K 디저트 페스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양갱이라는 또 새로운 그 간식이 아니라 우리 젊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아가서 단양 경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청년의 상상력을 만나 새롭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양갱 페스타. 체험 데이터와 관람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여성일자리 플랫폼의 개소식이 청주 오창 혁신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단지 지역 내에 조성되는 충북 여성일자리 플랫폼은 지역 여성들에게 특화된 취업과 창업 플랫폼으로 개소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환 지사와 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플랫폼을 통해 충북도 전략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창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독감 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배나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에 청주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이듬해 4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오는 13일 충북 지역에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도내 대부분 지역은 맑겠고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예측됐습니다. 진천군이 지난 8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 조직을 만든 가운데 친일파 재산으로 추정되는 관내 토지를 발견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천군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과 관내 17만여 필지를 대조해 관련 토지 1,600여 필지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의심 가는 5필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1차 조사 의뢰를 마친 진천군은 내년 3일절쯤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자 축구의 메카인 충주에서 3년 연속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충주시는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4억 7천만 원을 지원해 대회 성공적인 운영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2026년 대통령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충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앙성 어울림센터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앙성면 보건지소 자리에 총 80억여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어르신 쉼터와 빨래방, 도서관, 카페, 스포츠센터, 풋살장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여가와 체육활동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6년여 만에 누적 매출 350억 원, 방문객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직매장 매출액이 63억여 원에 달하는 등 누적 매출 355억 6천만 원을 넘어섰고 방문객도 누적 12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46곳 중 가장 높은 실적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입니다.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